경제에 큰 타격을 못 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의 비아냥을 가볍게 무시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불매운동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손해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 여름 휴가철 한일 여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급감으로 일본의 생산 유발 감소액은 무려 3,53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의 생산 유발 감소액은 399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감소액이 한국보다 무려 9배나 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1,188억 원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음식 서비스는 1,019억 원, 소매 777억 원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관광산업의 타격을 받은 일본과는 달리 도소매 상품 중개 서비스는 195억 원, 숙박 서비스 182억 원, 음식점 117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부가가치 유발액도 작년 6,557억 원에서 4,773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폭이 1,784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한국보다 33배나 더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취업 유발 인원도 2,589명이나 감소한 반면 한국은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취업 유발 인원이 272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는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발표한 방문자 수와 여행 항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환율을 적용해서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급감하니까 일본의 생산 유발료가 부가가치 유발액 등의 경제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휴가철이 지나고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 데이터가 발표되면 일본의 손해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타격이 점점 심해지니까 주요 언론사에서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반일 확대가 걱정된다. 연간 750만 명 일본을 찾았던 한국인 손님이 급감해서 일본 지방경제 타격이 심각하다. 이렇게 전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사키 미키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불매운동으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한국인 방문객이 급감해서 일본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불매운동 이전에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을 즐기고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타깝다. 일본 재계에서도 양국 간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냉정한 대화로 풀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일본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매운동을 시작했을 때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한국 사람들도 불매운동을 해봤자 일본에 타격도 못 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3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불매운동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최근 유니클로가 한국 철수는커녕 신규 매장을 오픈하고 감사제라는 할인 행사를 하는 등 대규모 홍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가을과 겨울 시즌을 맞아서 이 시즌에는 옷이 두꺼워지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을 끌어올려서 한방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도 보다 보면 유니클로 광고가 꽤 자주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과 유니클로의 대규모 홍보 활동, 과연 이번 겨울에 승부는 어떻게 될지요? 패션 업계에서는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가을과 겨울 상품은 매출 단가가 여름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1년 매출과 수입은 겨울에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반팔 티셔츠 한 장 파는 것보다야 패딩 점퍼 한 장 파는 게 훨씬 많이 남겠죠. 그래서 유니클로 측에서도 무슨 리뉴얼 한다고 여름 내내 문을 닫아놓은 매장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런 데도 많이 나타났고요. 아예 심지어 없던 매장이 새로 생겨난 데도 많습니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에는 3호점을 오픈했고 심지어 옆에다가 유니클로의 자회사 동생 브랜드인 지우까지 오픈을 해버렸고요. 아예 2군데를 다 한 번에 돌아보라고 피팅룸을 2 매장의 가운데 공유하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롯데몰 용인 수지점에도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곧 엔터식스 경기도 안양점, 스타필드시티 경기도 부천점도 엽니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과감합니다. 불매운동에 맞서는 자세가 지난 여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난 4일부터는 유니클로 전 매장과 온라인 매장까지 유니클로 15주년 감사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을 시즌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20%에서 50%까지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곳곳에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고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홍보 배너와 함께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최상단 1면에 배치하면서 홍보 극대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뿐만이 아니라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을 겨울 신상품 발표 홍보 행사까지 개최를 했고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부터 9월까지는
유니클로 공식 SNS를 닫아놓고 게시물도 올라오질 않았는데 9월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고 현재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 70여 개의 상품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유니클로가 그동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잠시 몸을 사리기는 했지만 가을 겨울 시즌에 돌입하니까 여기를 승부처로 보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 상품은 티셔츠나 바지는 물론 아웃도어까지 평소보다 한두 개를 더 입기 때문에 기능성 소재와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는 만큼 매출 단가가 높아서 겨울 아웃도어를 하나 파는 게 여름에 티셔츠 서너 장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클로 불매운동 분위기를 전환하지 못하면 진짜 자기들은 망한다는 걸 직감한 것이겠죠. 뒤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유니클로의 동생 브랜드인 지우 말인데요. 여기는 FRL 코리아라는 제조 직매형 의류 계열 회사가 지주인데 말이 어려운데 여튼 지우 브랜드를 만든 회사인데 이름에는 코리아가 들어갔는데 정작 대주주가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 51% 지분, 롯데쇼핑이 4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야 롯데는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왜 일본 회사랑 다 얽혀있죠?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대형 카드사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카드의 유니클로 결제액은 70.1%가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궁지에 몰린 유니클로의 이런저런 행동들이라고는 하지만 승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 승부 아주 역효과를 내도록 우리도 열심히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한국 토종 기업들도 이렇게 유니클로의 매출이 급락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상품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까지 잘해왔으니까 올 겨울에도 쭉 계속하면 되겠고요. 유니클로는 물론 지우까지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통계가 나오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궁지에 몰린 유니클로가 마지막 대승부를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합니다. 하지만 진상을 부려도 돈은 많이 쓰고 가니까 그 나라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가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을 안 가니까 한국 관광객들은 안 와도 상관없다. 돈을 많이 쓰는 중국인들이 와서 아무 타격도 없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자 한국인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써왔습니다. 결국 일본의 바람대로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한국 관광객에 의존을 많이 하는 일본의 지방도시와는 달리 일본 중심부에는 돈을 많이 쓰는 중국인들 덕분에 큰 타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중국인이 약 22만엔, 우리 돈 250만원 정도로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소비의 3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위안화 약세로 구매력이 약화돼서 일본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본 한 증권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엔 위안화 환율이 지난해 대비 10%가량 떨어져서 중국인의 일본 내 소비 규모도 그만큼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일본을 예전처럼 많이 방문한다고 해도 올해 중국 관광객의 소비액은 약 2,400억엔, 우리 돈 2조 7천억 원 정도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고, 만약에 위안화 약세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엔 관광 수익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도 지난해부터 위안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1인당 소비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일본 관광업계에서는 한국인들이 안 와서 가뜩이나 타격이 큰 상태인데 중국인들까지 돈을 안 쓰니까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쿄 신주쿠의 백화점에서는 고가 제품 위주에서 저가품 위주로 상품 구색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급 시계 매장에서는 수백만 원대 시계 판매가 줄을 이뤘었지만 최근에는 5만엔, 우리 돈 50만 원대 제품을 많이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백화점의 경우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원래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서 화장품 매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공간을 중국인들의 구매가 줄면서 만화 잡지 판매 매장이나 포켓몬스터를 주제로 한 카페를 입점시켜서 소소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우리의 불매운동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중국인 관광객을 늘려서 충격을 줄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변수로 중국 관광객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홍콩의 민주화운동에 따른 중국 정부의 자국민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에서 중국인의 소비는 계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우리가 일본 여행을 안 가니까 중국인들이 오면 된다면서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바람대로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 가서 돈은 돈대로 안 쓰고 진상만 부려서 일본인들을 아주 기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